16번 보기의 팀 구축 프로그램을 위한 개념에서 괄호 안에 적절한 변이는 뭐냐.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 어떻게, 이런 거는요, 그림을 사실 외우면 되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거예요. 이거 하나만 풀어보면요, 리을에 보면 리을이 과제 응집력과 사회 응집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과제고 하나는 사회고 나머지 다 응집력 똑같잖아요. 그러면 리을에 들어갈 말이 바로 뭐냐 하면 응집력인 거예요. 리을이 응집력인 거고요. 디귿에 들어가서 희생과 협동과 소통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소통이니까 과정,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니은에 가서 접근성이나 독특한 거, 요거는 환경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나 역할 명료, 이런 거는 구조로 가져가는 거죠. 요것도 여러분이 아마 외우지 못했거나 혹은 알지 못했으면 틀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좀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운이 좋다면 맞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운이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운동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강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럼 어떤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3개는 적절하지 않겠네요. 3개는. 운동이 모두 끝나고 정리운동까지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강화를 준다. 그럼 어때요? 너무 강화 요인이 늦게 작용되는 거죠. 그러면 강화 효과가 별로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강화는 바로바로 줘야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행동을 찾아서 강화를 해야 되겠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강화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제거해야겠죠. 초보자에게는 가끔, 숙련자에게는 자주 강화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요건 약간 바꿔서 주면 안 되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즉, 초보자한테는 가끔 주고, 초보자한테 자주 주고, 숙련자한테 가끔 주면 어떻지? 이렇게. 그렇게 넣어보면은 아무래도 뭔가 처음 하는 친구는 이것저것 서툴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맥락이 작용할 수 있어서 초보자한테 주는 칭찬은 좀 비교적 좋은 것 같아요. 잦은 칭찬이. 그런데 이제 웬만큼 할 줄 알아. 숙련자한테 필요 이상으로 자주 칭찬을 하게 되면 뭐 가지고 노나?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리도 있죠. 초보자한테는 너무 피드백 혹은 칭찬을 안 해주면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나 가뜩이나 힘든데. 노력보다는 성취 결과, 이거 과정과 결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노력은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성취 결과는 결과로 한다면 과정보다 결과를 중심으로 강화한다. 그러면 별로 할 말 안 나겠죠. 왜냐하면 결과라고 한다는 것은 승패 혹은 뭐 1등, 2등, 3등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강화를 받는다면 1등만 강화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100명이 한다 그러면 99명은 강화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정에 대해서 강화를 준다고 하면은 개개인별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정도에 비례해서 강화를 받는다면 100명은 100명 모두 다 강화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오히려 과정 중심으로 강화 주는 게 더 적절할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은 강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운동이 모두 끝나고가 아니라 그 어떤 특정 운동 수행이 끝나면 바로바로 강화를 주는 거. 그 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을 찾아서 강화를 해줘야 되고, 초보자에게는 비교적 자주, 숙련자에게는 가끔 강화를 주도록 하고,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강화를 주는 것. 이것이 좀 적절한 강화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늘 그런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 챙기세요. 보기에서 삐리리가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삐리리는 피해나 부상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뭐죠? 피해나 부상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피해나 상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지는 행동으로 목표와 분노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적대적 삐리리와 소단적 삐리리로 구분된다. 네, 이거 말 넣어보면 되겠죠. 호전성, 가학성, 위해성, 공격성. 뭐가 될까요? 가장 심리학적으로 어울리는 말? 네, 공격성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호전성 넣어도 호전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가학성이라고 한다면 아마 학대 이런 말이 등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해성이라고 한다면 위협 혹은 위험 혹은 해를 입히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공격이란 말이 가장 적절해요. 이거 여러분이 모른다면 공격이란 말을 찾지 못한다면 1, 2, 3, 4에서 조금 혼동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9번 스포츠 심리 상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상담에 대한 얘기가 계속 한 문제, 두 문제씩 나오고 있네요.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 협력 관계에 기초한다. 맞나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3개는 맞겠죠. 스포츠 심리 상담은 인간적 성장과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하죠. 상담자는 상담 시작 전에 상담의 전 과정을 내담자에게 안내해야 된다. 이거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심리기술에는 루틴, 자화, 심상 등이 있다. 자,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스포츠 심리 상담과 관련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9번의 설명은 우리가 19번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2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스포츠 심리 상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지가 스포츠 심리 상담 얘기가 아닌 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3개는 상담 얘기인데 하나는 다른 얘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 상담 얘기인데 3개는 맞는 얘기고 하나는 틀린 얘기야. 이렇게 따진다면은 19번의 답지 4번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심리 상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번을 답으로 가져가면 되겠어요. 20번 스포츠 심리 상담의 적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적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3개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적용과 관련된 얘기인데 하나는 적용과 관련된 얘기가 아닌 거야. 이럴 수 있고 4개 다 적용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 중에 하나가 틀린 말인 거죠. 찾아볼게요. 라포는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공감적 관계다. 혹은 신뢰 관계다. 신뢰가 있으면 공감이 되겠죠. 크게 틀렸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고 신뢰 형성 기술에는 내담자를 향해 앉기,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기, 적절한 시선 맞추기 등이 있다. 자, 이게 과연 이거죠. 신뢰 형성 기술에는 즉 A에는 B, C, D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즉 내담자를 향해 앉기,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기, 적절한 시선 맞추기가 그럼 과연 신뢰 형성 기술이야? 라고 이제 물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언어적 메시지는 물론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듣는 과정이다.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청자가 들을 자공자니까 경은 존중해서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이런 얘기죠. 들으니까 꼭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도 듣는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자,
공감적 이해 증진을 위해 생각할 시간을 갖고 반응 시간을 짧게 하며 내담자에게 맞게 반응해야 된다. 이건 어때요? 자,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반응 시간이 짧을까요? 좀 서로 앞뒤가 안 맞죠?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거는 반응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4번을 답으로 찾아가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7년도 기출문제를 쭉 다뤄봤어요.